AI가 점점 더 빨라지고 똑똑해지는 거, 이제는 뭐 당연하게 느껴지잖아요. 근데요, 오픈 AI의 최신 업데이트, 이 GPT 5.1은요, 그냥 단순히 성능만 좋아진 게 아닙니다. 이건 우리가 AI랑 소통하는 방식 자체를 아예 뿌리부터 뒤흔드는 정말 거대한 변화의 신호탄이라고 할 수 있어요. 바로 이 질문이 이번 이야기의 핵심인데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AI 하나가 수백만, 수천만 명의 그 제각기 다른 요구를 다 만족시킬 수 있을까요? 사실 지금까지 AI는 하나의 모델로 퉁치는 뭐 그런 식이었잖아요. 근데 우리만 해도 쓰는 방식이 다 다른데 이런 원 사이즈 피치 올 방식이 이제 슬슬 한계에 부딪히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오픈 AI가 이 문제에 대한 답으로 딱 내놓은 게 바로 GPT 5.21입니다. 그리고 이 한마디가 이번 업데이트의 모든 걸 말해주죠. 하나의 스타일만 제공하는 시대는 끝났다. 이건 뭐 거의 선언문 같아요. AI가 더 이상 정해진 하나의 얼굴만 가지고 있지 않을 거라는 거죠. 자, 그럼 도대체 뭐가 어떻게 바뀌었다는 건지 그 핵심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GPT 5.1은요, 그냥 모델 하나가 아니에요. 이게 진짜 재밌는 부분인데 마치 우리 인간의 뇌처럼 생각하는 방식에서 영감을 받은 완전히 새로운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복잡해 보이는 기술을 아주 쉽게 설명해주는 개념이 있어요. 바로 이중과정 이론이라는 건데요. 혹시 생각에 관한 생각이라는 책 읽어보셨나요? 거기 나오는 빠른 생각과 느린 생각 개념을 떠올리시면 이해가 확 되실 거예요. 우리 뇌가 직관적으로 빠르게 판단할 때랑 신중하게 고민할 때가 다르잖아요? GPT 5.1이 바로 그 구조를 AI에 그대로 가져온 겁니다. 자, 여기 이미지를 보시면 바로 감이 오실 거예요. 왼쪽 시스템 1은 오늘 날씨 어때? 처럼 바로바로 답이 나오는 그런 직관적인 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반면에 오른쪽 시스템 2는 이 복잡한 코드에서 버그 좀 찾아줘 같은 요청에 정말 머리를 싸매고 깊게 파고드는 분석적인 뇌인 거죠. 그러니까 GPT 5.1은 이 두 개의 뇌를 한 몸에 갖게 된 셈입니다. 그럼 이 두 모드가 실제로 어떻게 다를까로? 여기 표를 한번 보시죠. 자, 인스턴트 모델은 이름 그대로 즉각적인 반응이 필요할 때, 그러니까 빠른 대화나 간단한 요약 같은 작업에 딱이고요. 띵킹 모델은 깊이 있는 분석이나 복잡한 연구, 디버깅처럼 진짜 생각이 필요할 때 쓰는 겁니다. 특히 여기 컨텍스트 창 크기를 보세요. AI가 한 번에 기억할 수 있는 정보량인데 띵킹 모델이 압도적으로 크죠. 결국 속도가 중요하냐, 깊이가 중요하냐에 따라 최적화된 두 개의 뇌를 골라 쓸 수 있게 된 겁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멋진 게 뭔지 아세요? 우리가 매번 이번엔 인스턴트 모드를 쓸까, 싱킹 모드를 쓸까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적응형 추론이라는 아주 똑똑한 기능이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AI가 질문을 딱 보고 스스로 난이도를 파악하는 거예요. 이건 간단하네? 싶으면 인스턴트 모드로 쌩쌩하게 답하고 이건 좀 생각을 해야겠는데? 싶으면 싱킹 모드로 전환해서 깊이 있게 파고드는 거죠. 정말 똑똑하지 않나요? 자, 지금까지는 AI의 뇌에 대한 이야기였다면 이제부터는 우리가 훨씬 더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는 변화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이건 정말 AI의 말투, 다시 말해 성격을 우리가 직접 고를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한번 보세요. 진짜 다양하죠? 전문가, 친근함, 솔직함, 심지어 엉뚱하거나 냉소적인 성격까지 있어요. 가령 회사에 낼 보고서를 쓸 땐 전문가처럼 모드로 설정하고 좀 색다른 아이디어가 필요할 땐 엉뚱하게로 바꿔서 브레인스토밍을 하는 거죠. 이제 AI는 그냥 정보만 주는 기계가 아니라 진짜 상황에 맞는 대화 파트너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 이 성격을 바꾼다고 해서 AI의 지능 자체가 바뀌거나 없던 사실을 만들어내는 건 절대 아니에요. 핵심 능력은 그대로인데 시스템에 미리 설정된 명령어를 조정해서 똑같은 내용이라도 어떤 톤으로, 어떤 방식으로 전달할지 그 스타일만 바꾸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두 개의 뇌에 8개의 성격까지 정말 막강한 기능으로 무장한 GPT 5.1인데 그럼 시장에서의 평가는 어떨까요? 요즘 AI 경쟁 정말 장난 아니잖아요. 성능이랑 가격, 이 두 가지 측면에서 한번 냉정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게 LMR이나 리더보드라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 실제 사용자들이
AI 모델들을 써보고 직접 투표해서 매기는 순위표예요. 가장 객관적인 지표 중 하나죠. 근데 순위를 한번 보세요. 1위가 구글 제미나이, 바로 그 밑에 GPT-5가 바짝 붙어 있고 3위는 엔트로픽의 클로드예요. 점수 차이가 거의 없죠. 이건 성능만 놓고 보면 이제 누가 압도적인 1등이라고 말하기 힘든, 정말 엎치락뒤치락하는 초경쟁 시대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성능이 이렇게 팽팽할 땐 결국 뭐가 중요해질까요? 바로 가격입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져요. 똑같이 출력 토큰 100만 개를 생성하는 데 드는 비용을 비교한 건데요. 오픈 AI의 전략이 여기서 그냥 확 드러납니다. 자, 이 숫자 좀 보세요. $75 대 $10. 이게 뭐냐면요. 경쟁 모델인 클로드 오프스가 $75를 받을 때 GPT 5.1은 똑같은 양의 단돈 $10만 받겠다는 겁니다. 거의 8분의 1 토막이죠. 이건 그냥 우리 좀 싸요가 아니에요. 업계에서는 이걸 가격 파괴라고 부르는데 사실상 경쟁사들이 따라올 엄두도 못 내게 만들어서 사용자들을 싹쓸이하려는 오픈 AI의 아주 명확한 전략인 거죠. 자, 그럼 정리해볼까요? 두 개의 뇌, 원하는 대로 바꾸는 성격, 그리고 경쟁자들이 따라올 수 없는 파격적인 가격까지. 이 세 가지가 합쳐지면 도대체 어떤 일이 가능해질까요? 이제 이 새로운 모델을 우리 일상에서 어떻게 써먹을 수 있을지 아주 구체적인 팁들을 좀 알려드릴게요. 이거 정말 무궁무진해요. 예를 들어 업무 보고서를 쓸 땐 전문가 성격으로 설정해서 격식 있는 초안을 만들고 프로그래밍 하다가 진짜 어려운 버그를 만났을 땐 싱킹 모드한테 맡겨서 깊이 있는 분석을 시키는 거죠. 아니면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필요할 땐 일부러 엉뚱하게 나 냉소적으로 설정해서 전혀 다른 관점의 아이디어를 얻을 수도 있고요. 친근하게 설정하고 이모지도 좀 섞어주면 나만의 AI 친구를 만드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게 뭐 먼 미래의 얘기가 아니에요. 이미 현실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GPT 5.1 모델은 GitHub 코파일럿을 통해서 수백만 명의 개발자들한테 배포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거대한 개인화 AI 혁명이 다른 곳도 아니고 바로 코딩의 세계에서 가장 먼저 시작된 거죠. 이 모든 변화를 보고 나니 결국 이런 질문이 남는 것 같아요. AI가 나한테 맞춰서 생각해주고 내 기분에 맞춰서 대화해주는 시대. 우리는 그냥 더 똑똑하고 편한 도구를 갖게 된 걸까요? 아니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새로운 종류의 동반자를 만들고 있는 걸까요? 아마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이 기술을 어떻게 만들어가고 또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달려 있겠죠.